광고주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사용자의 세분화를 통해 집중 분석한 내용을 광고주에게 알려주고 광고주의 생각을 들어볼 텐데요. 아, 제품의 핵심 타겟을 분류한 것인가요? 그렇죠. 그럼 가볼까요? 네, 광고주를 찾아서 지금 시작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네, 사용자 환경 분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하고 타겟층을 어떻게 공략할지를 논의하러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타겟층과 광고주분이 생각하는 타겟층이 어떻게 다를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저희가 얘기할 내용들은 그 소비자 그룹의 행동 변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네. 우선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소비자 행동 그룹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표를 보실게요. 이 컬러 구분이 돼 있죠. 개발할 제품에 대한 콘셉트를 이해하고 주 사용자와 부사용자 등 유형을 분석해 세분화된 대상 그룹을 선정하는데요. 혜택에 따른 세분화는 사용자들의 욕구를 근거로 한 시장 세분화입니다. 사용자 지향적 접근 방법으로 사용자들의 욕구를 근거로 하여 제품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행동에 따른 세분화도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 사용자들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시장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한 근거는 상표 사용 여부, 상표 충성도, 제품 사용 여부, 사용률 등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하향 추세고 그런 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본 표입니다. 지금 제품 수명 주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따라가는데요.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 주황색 부분은 쇠퇴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제품의 제품을 더 출시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 이제 소비자 그룹에 대한 행동 변화를 일단 한번 간략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등산화를 예를 들었는데 등산화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 구매하는 시간까지 아마 며칠이 걸릴까요? 며칠이 걸릴까요? 이틀? 지금 리서치된 표를 보시게 되면은 서치 기간이 3일, 서치하는 기간만 3일입니다. 대신에 고민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 게 7일. 유주시나 고민하니까. 그렇죠. 7일 있고 실제적으로 진짜 집중적으로 서치해서 들어가는 시점이 3일이나 됩니다. 정의된 사용자를 세분화하여 특성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용자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하는데요. 정의된 사용자일 경우 사용자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 표본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인원 이상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수집하고 분석한 이후에는 각 문제점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해결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끌어들이는 부분,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끌어들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 그룹 행동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쪽 방향으로 주황색 방향으로 갈수록 매출 하락 위험도가 굉장히 높겠죠. 네. 그만큼 행동 변화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면 이 제품 개발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나 디자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정립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번에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씨 오늘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을 해봤는데 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 가지 소비자 행동 패턴 부분인데 네. 이해가 좀 되나요? 그래도 이렇게 표로 쉽게 나타내니까 뭐
하락 위험도에서 상승도까지 그 최악부터 최상까지 이렇게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나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제품 개발할 때는 제품의 라이프, 그러니까 제품 생명 주기에 네.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연 씨도 그 제품 생명 주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그 네. 부분을 한번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제품이 도입기서부터 쇠퇴기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둬서 네. 같이 연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네. 제품의 하향기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성장기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이 만들어 볼게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애기용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사용자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할 줄 아시면 아무래도 그 제조사에서는 어떤 포커스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매하는 유아용품을 예를 들면 실제 구매자는 돈을 지불하는 것은 엄마가 지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좀 더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하도록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발할 제품에 대한 콘셉트와 주 사용자, 부사용자 등의 유형을 분석하여 세분화된 대상 그룹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세분화를 통한 그룹 단위의 인터뷰로 주 소비층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콘셉트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혜택에 따른 세분화는 사용자들의 욕구를 근거로 한 시장 세분화로 욕구에 의한 세분화라고도 합니다. 혜택 세분화는 사용자 지향적 접근 방법으로 사용자들의 욕구를 근거로 하여 제품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행동에 따른 세분화는 제품에 대해 사용자들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시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근거는 상표 사용 여부, 상표 충성도, 제품 사용 여부, 사용률 등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정의된 사용자를 세분화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사용자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요. 정의된 사용자일 경우 사용자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 표본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인원 이상의 조사가 필요합니다.